(1987년 1월) 경찰 조사를 받던 22살의 대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경찰은 증거인멸을 위해 박 처장의 주도하에 시신 화장을 요청하지만 사망 당일 당직이었던 최 검사는 이를 거부하고 부검을 밀어붙입니다. 단순 쇼크사인 것처럼 거짓 발표를 이어가는 경찰과는 달리 윤 기자는 사망의 원인이 물고문 도중 질식사에 있음을 보도하는데, 오늘 무비적 부비적에선 영화 1987을 통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6월 항쟁까지의 과정들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왜요? 자, 오늘의 영화는 1987입니다. 야, 이거 제가 태어난 해이기도 하고, 아, 그러네요. 프레디 머큐리가 에이즈로 사망한 해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봄이 온 날이기도 하고. 자, 오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에도 나오는 말이죠. 저 지졌어요. 도서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소름.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전국적으로 좀 아이러니하게도 유행어가 된 그런 사건인데, 네. 1987년 1월 14일 경찰 대공수사관들이 네. 이제 피해자 박종철 씨를 우리가 알고 있는 남영동으로 연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수사관들은 85년에 벌어졌던 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으로 수배된 이 박종철의 하숙집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네. 이 박종훈의 소재를 이 박종철에게 물어보게 된 거죠. 박종훈이 어딨어? 박종철 씨가 모른다고 얘기를 하자 수사관들이 물고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문받고 있을 때 거꾸로 들어서 이제 물고문을 하다 보니까 이 기도가 눌려서 네. 의식을 잃고 이제 당황한 수사관들이 이제 그 당시에 중앙대 용산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난리가 난 거죠. 사실 이분들의 가장 큰 목적은 고문을 해서 죽이지 않게 자백을 받아내는 그게 거짓된 자백을 그죠. 받아내는 거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걸 못하게 되었고, 이게 이제 큰 사건을 번질 게 뻔했기 때문에 은폐를 시도를 하지만 이게 또 실패로 돌아갑니다. 바로 1월 15일 단신으로 뉴스 보도가 되고, 그다음에 1월 16일 중앙일보 사회면에 고문 굉장하게, 살인 사건. 기사의 단서를 경찰 간부가 야, 경찰 큰일 났어 라고 했던 한마디,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서 촉을 받아서 기자가 이제 추격을 했다고 해요. 신성호 기자가 중앙일보죠. 그 당시 이제 치안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책상을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조금 먹다가 어젯밤 술을 많이 먹어서 밥맛이 없다. 박종훈 군의 소재를 묻던 중 갑자기 억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져 중앙대 부속 병원으로 옮겼으나 흥분한 수사관이 책상을 탁 하고 치니까 억하고 쓰러지더랍니다. 예? 책상을 탁 하고 치니까 억하고 쓰러졌다고요? 이게 바로 쇼크사로 몰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실문 도중에 자기가 책상을 막 탁 치니까 경찰들이 치니까 이제 놀래서 쇼크를 받아서 병원으로 후송했는데 그때 이후에 죽었다는 거예요. 개소리인 아니, 거죠? 네. 이 강민창 씨는요, 이 사건으로 어떤 형벌 받은 줄 알아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015년도에 경찰박물관에 이분이 경찰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었어요. 그 앞에서 탁 좀 치고 싶네요. 네. 탁탁탁탁탁. 또 의사까지도 쇼크사라고 이제 증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되게 이제 그게 묻어지는가 했어요. 네네.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거지만 진상이 밝혀지고 나서는 이걸 다시 재조명을 하게 됩니다. 네.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를 한자로 해석해서 연못 탁자, 그러니까 네. 연못에 누를 억을 써서 연못에 누르니 사람이 죽었다. 이거 보고서는 네. 정말 누가 해석했는지 정말 너무 잘 해석을 그렇죠. 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웃지 못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도 있고 네. 좀 이런 사건이 이제 이 1987의 주요 소재인 6월 항쟁으로 가게 되는 첫 번째 가장 큰 단초가 되게 되죠. 이거를 이제 부정하게 되는 사건이 하나 크게 터지게 됩니다. 바로 부검이죠. 그렇죠. 네. 경찰들은 이걸 덮기 위해서 네. 화장을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검사들이 부검해야 된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죠. 바로 서울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최환과
형사부 검사 안상수, 부검의 황적준의 집도로 의해서 이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돼요. 이 황적준 박사한테도 엄청 회유가 들어왔대요. 음. 협박하고 부검 결과 제대로 발표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협박 많이 했다고 하고 여기 나오는 안상수 씨는 우리가 아는 안상수 씨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분 맞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게 경찰이 네. 부검을 안 하는 걸로 계속 몰아붙였으면 사실 안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검찰보다 경찰이 더 힘이 셌어요. 그렇죠. 전두환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줬죠. 밀어줬던 조직이기 때문에 그 당시 경찰은 좀 그랬습니다. 근데 검찰이 부검을 강행하게 된 이유가 당시 이제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에 대한 보복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86년 여름에 부천 지역에서 이제 노동 운동을 하던 권인숙 씨가 네. 이 성신이라는 가스 배출기 업체에다가 이제 허명숙이라는 이름으로 가명으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몰래 숨어 있었는데 정체가 이제 들켜요. 그녀의 정체를 의심한 통장이 신고를 해요. 그래서 권인숙 씨가 체포가 되는데 당시에 이제 그곳에 문경사한테 이제 성고문을 당하게 되고 아니 성고문은 난 처음 들어봤어. 이렇게 고문을 당한 거죠. 저건이가 없네. 누가 네. 봐도 경찰이 잘못한 사건이었는데 이거를 군사 정권이다 보니 그때 덮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고 그다음에 욕은 다 자기들이 뒤집어 썼거든요. 검사가. 네, 왜냐면 누가 봐도 경찰이 잘못한 일인데 왜 이걸 이렇게 넘어가냐. 그래서 열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넘어갈 수 없다. 또 우리가 욕먹는 사건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고문을 자행한 경찰한테 자체 수사를 맡긴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국민들이 우리 검찰을 뭘로 보겠습니까? 당초 저희 방침은 직접 독자 수사였지 않습니까? 현재 어디까지 밝혀낸 겁니까? 아무래도 물고문이 있었던 모양인데. 물고문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렇게 부검을 시행하게 된 건데 이 최한 씨를 이제 하정우 씨가 네. 연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고문 경찰들이 잡혀가게 되면서 사건이 뭐 일단락이 되긴 하는데 이게 되게 또 작게 해서 끝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몸통들은 나오지 않고 그 고문한 형사들만 들어가게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고문한 형사 중에서 5명 중에서 2명만 총대 메고 들어가고 그죠. 나중에 가서야 그 2명한테 일정한 보상을 또 줬던 게 밝혀져서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꼬리 자르기 한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꼬리 자르기가 되게 더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되게 되죠. 네. 제일 중요한 항목이죠? 네, 아마 6월 항쟁. 이게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바로 이제 영등포 교도소에 있던 제야의 민주화 운동가인 이부영 씨가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덮어쓰고 들어온 그 고문 경찰들이 억울해서 한 소리들을 들어요. 네. 그리고 교도관에게 물어보죠. 이게 무슨 사건이냐라고 했는데 이제 박종철 씨 사건을 교도관이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서 이 진상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분노한 이부영 씨가 이거를 휴지에다 써가지고 이거를 다른 교도관에게 전달해서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했던 퍼지게. 얘기가. 네, 그러면서 이 사건 자체가 조작 그리고 축소 은폐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화 운동의 동지였던 김정남 씨에게 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한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고 성명서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참고로 이부영 씨가 이야기 나누던 교도관이 2명 있어요. 한재동, 전병용 네. 이 두 분을 영화에서 합치게 돼요. 그래서 한병용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역할이 아마 유해진 씨. 네, 그 역할이 이제 유해진 씨가 하게 되고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이부영 씨를 김희성 씨가 네.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아까 말한 휴지에서도 넘겼다고 했는데 네. 영화에서는 잡지를 이용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거를 또 전달하는 사람을 김태리 씨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만들어진 성명서가 이게 5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김승훈 신부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폐 조작에 관여한 대공수사단장 그리고 경찰 간부 전두환의 후계자로 불리던 국무총리 노신영과 네. 국가안전기획부장이었던 장세동 등 네. 이 권력의 중축들이 다 물러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학생과 제야단체 야당이 이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일 조직으로 뭉치게 되면서 호언 철폐, 독재 타도, 민주 쟁취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항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요 슬로건 같은 경우에는 1987 예고편에도 그렇죠. 이렇게 살짝 들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 호원 철폐 같은 경우에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전두환 정권 때 선포한 게 4.13 호원 조치라는 게 그러니까 개헌을 논의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았는데 그때 국회의원이고 뭐 이거에 대해 논의하는 거 끔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호언을 철폐해라라고 들고 나선 거죠.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그러니까 직선제를 묵살하고 간선제를 유지하겠다고 전두환이 선언한 거죠. 자기 계속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요런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노태우가 이제 발을 빼깁니다. 그래서 나는 직선제를 수용하겠다 하고 6.29 선언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때 막 김대중, 김영삼 요 네. 두 사람의 또 이제 약간의 합친 힘을 신당 합치는 합당. 네, 뭐 그런 라인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들이 막 돌아가면서 직선제를 하게 되는 네. 결과로 가져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항쟁의 결과로 이제 대한민국 역사 9번째 네. 그 개헌이 일어나요.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공화국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인데, 사실 6월 항쟁은 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너무 많은 많아요. 얘기가 예.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마 영화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걸 다 얘기해드리는 것보다 그죠, 2시간을 담아내야 되니까. 그거를 알아보시고 나중에 그런 배경을 찾아보시면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1년 안에 일어난 이야기라고 하기에 믿기지 어려울 너무 정도고요.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흔히 좀 너무 빠르게 취득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게 그 1년 사이에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유럽에서 100년 동안 거쳐서 일어났던 한 것들이 다 일어나요. 올해도 사실 급격하게 바뀌었잖아요. 격동이라고 하죠. 네, 격동. 근데 그보다 더 격동적으로 정말. 그렇죠. 아니, 이 어르신들에게 바로 직접 들으실 수 있는 이런 이야기라는 아니, 그게 또 우리가 애기였을 때잖아. 그러니까요, 우리 얼마 안 된 얘기야. 나는 네. 진짜 이게 충격적이야. 그게 충격적인 거야. 나는 잘 살아왔는데 네.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아버지들한테 물어봐도 얘기 다 스스로 나와요. 할 수 있는 얘기인 그럼. 거예요. 아니 이때 고문 주도자였던 사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됐어요? 노태우 정권 때 징역 1년 살다 나왔어요. 아니 이거 뭐 사람 죽여놓고. 내가 볼 때는 선하게 살아야죠. 아, 근데 그럼요.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악하게 태어난다면은 난 정치인을 할 거야. 아, 왜냐면 짧게 들어갔다 나오거든. 10년 받아도 정권 바뀌면은 그 전에 풀릴 수 있어요. 정치인이 짱이야 내가 볼 땐. 최고죠. 최고의 직업이에요. 괜히 그 친구가 우리가 아는 그 친구가 정치인 하는 게 경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지 말은 못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관련된 미디어들을 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 영화와 뭔가 맞닥뜨리는 그런 영화들이 좀 있거든요. 아예 뭐 직접적이지 그렇죠. 않은데 그 주변에 이것들로 인해서 일어났던 뭐 이렇게 부수적인 동시다발적인 그런 어떤 것들, 얘기들. 그래서 그 당시 시대상을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좀 얘기해드리자고 하면은 첫 번째 일단 변호인. 네. 네. 변호인이 마지막에 송우석이 영정을 들고 최루탄을 막고 항의를 하는 네. 항쟁을 하는 그게 있어요. 추도 행사라는 장면. 네. 이게 바로 박종철 군의 추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송우석이 이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이 되고 부산에 이제는 변호인 140인 중 99명이 전부 출석하는 그 명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네. 사실 정말 뭐 모델이 됐던 노무현 대통령은 네. 이 사건하고 관련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영화에서 다르게 표현이 된 건데 어쨌든 변호인 막판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 이런 상황들이 변호인 안에 있었던 그 사건 그거와 네. 크게 다르지 않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똑같은 겁니다. 거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고문받던 사람이 죽은 거지. 그렇죠. 두 번째는 살인의 추억입니다. 살인의 추억에 이제 그 부천역에서 성구문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김래아 씨가 이제 연기하는 조용구 형사가 반장님한테 되게 혼나요. 그 또 맞아요. 그 뭐 용의자를 발길질하지 때렸다고. 말라 그랬지 네. 하면서 맞죠.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이제 술을 마시던 중에 뉴스에 이 사건이 나오게 되고 네. 이제 운동권에 있던 학생들이 막 다 이렇게 잘라버려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용구 형사가 난동을 피우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이제 또 조용구 형사가 다리를 못으로 찔리고 파상풍이 돼서 이제 백검한테 다리를, 나중에 잘리게 되는데 이 부분 시퀀스 자체가 이 당시에 1987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 뭔가 함축적인 그런 분위기가, 장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1987을 보고 다시 보시면 되게 좋은 해석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은 메가로트 CGV에 네, 살인의 추억편 저희가 했었거든요. 아, 네. 네네네. 그거 보셔도 되거든요. 거기에 또 이런 언급을 했죠. 네, 그럼요. 네. 시대 상황에 대해서. 자, 세 번째는 하나 더 몰아가는구나. 예. 김광석 씨 노래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대본에 김광석 씨의 붙이지 못한 편지라고 써 있는데 네. 사실은 DJ DOC 노래고요.
아 그래요? 예, 이하늘 씨가 쓴 노래고요. 붙이지 않은 편지입니다. 이 곡이 정승호 시인 같은 동명의 시가 있는데 그 시에 이제 백창우 씨가 곡을 써서 김광석 씨가 부른 노래인데 이 시가 두 편이 있어요. 똑같은 제목으로. 하나는 새벽 편지라는 잡지에 실려 있는 시고 김광석 씨가 부른 버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라는 그런 시집에 실려 있는 시구를 가져와서 이제 노래로 만든 건데 왜 이렇게 단어를 고르고 엄별하고 선별하는 이게 해석이 정확히 어떻다라고 밝혀진 건 없어요. 작가 쪽에서. 근데 꽃을 비유한 게 박종철 군이 억울하게 이렇게 간 거, 그리고 그 시대의 그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한 사람들을 좀 빗대서 감정이입을 대중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노래가 나온 거는 96년도라고 해요. 노래가 실제로 나온 거는. 그 전에 나온 건 아니네요. 그 전에 나온 건 아니고 이게 김광석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에 작업한 마지막 곡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공공경비구역 JSA에도 이 노래가 나옵니다. 네, 이병헌 씨가 총 맞고서 다리 이렇게 쩔뚝쩔뚝 비오는데 걸어가는 씬에도 이 노래가 나오고요.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 실주기의 추모곡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어떤 우리가 태어난 해에 우리는 인지하지 못했던 격동의 시대를 담고 있는 노래? 대표하는 노래 중 하나. 그러네요.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1987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의의만으로도 저는 볼 가치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기가 좀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사실 작년 초에 개봉했으면 이것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을 것 같은데 개봉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있었죠. 왜냐면 연말이니까. 그때 시작 11월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됐구나. 네. 작년 이맘때면은 네. 그러네.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여러 사회적인 부분이 힘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반이 되는 걸 만든 게 이때거든요. 그쵸. 민주정부 수립이 아주 기초가 됐죠. 어르신들에게 좀 감사하는 마음, 이 시대에 좀 감사하는 마음 이런 거를 새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거기서 받고 얘기하자면 좀 오버해서 말하자면 시대가 낳은 아이들, 시대의 기대를 품고 태어난 게 우리지 않을까 또 싶어요. 그러네요. 자유에 대한 네. 갈망과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좀 감회가 남다른 영화고 이게 배우진을 얘기를 안 했는데 그렇죠. 하정우 씨, 뭐 김윤석 씨, 김태희 씨 유해진 있고 씨. 뭐 유해진 씨 있고 쟁쟁한 배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한 게 이 사이에서 눈에 띄는 신이 나온다면 그 배우는 오래 갈 거예요. 이 쟁쟁한 배우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는 신이 나온다. 그 배우는 오래 갈 겁니다. 강동원 씨도 깨알같이 초반부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네. 강동원 씨가 또 이제 할아버님이 네.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있어서 이 왜 여기 나오냐 막 이런 지금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전 테리 씨만 믿고 갑니다. 저요? 테리 씨요. 테리 씨. 테리 씨. 테리 씨. 고테리 씨 말고? 네네. 네. 가진 거 없어서 당당하게 살아요. 저는 이 영화가 최근에 과거 코드를 가져와서 조금 비틀어서 만든 영화들이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아쉬운 게 많았죠. 아쉬움이 많았어요. 뭐 성공한 건 드라마밖에 없어요. 응답 그렇죠. 하나밖에 없어요. 구남도 제후공화국도 성공했어요. 제후공화국 언제 영화? 이게 옛날 거잖아요. 얼굴도 옛날 얘기하잖아 지금. 뭐 구남도도 있었고 택시 운전사도 있었고 네. 아이캔 스피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택시 운전사가 사실 그런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좀 돌아간다는 느낌을 많이 줬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진 못했거든요. 옛날 택시가 그러하듯. 그렇죠. 택시 씬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영화는 뭔가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윤석 씨가 얼굴까지 그렇게 변장을 한 건지 아니면 살을 찌우신 건지 모르겠는데 눈빛 봤어요? 저쪽으로 왔어요 완전히. 공안 경찰이라고 하잖아요. 네. 공안 경찰이 어쨌든간 옛날에 나쁜 짓을 정말 많이 했던 데잖아요. 정말로 진짜 아기 이상의 나쁜 놈 같은 모습이. 나쁜 새끼였어요 완전히. 그 모습은. 이 벽을 감당하고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눈빛이 표독스러웠습니다. 근데 진짜 보면 볼수록 무서워. 나중에 대한민국이 80년대 유니버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막 나요. 빌런들 모아서 변호인 플러스 1987 뭐 이런 것도 합쳐가지고 한 명씩 맡아가지고 에이틴스 해가지고
변호인이 부족하다. 부산에 송우석을 불러오게. 아 이러고 막. 사실 내가 대장 아니에요. 저쪽이 대장. 아 근데 그것도 재밌겠네요. 재밌겠는데 어쨌든 저 김윤석 씨 그 연기만 보고도 이 영화는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보고서 부들부들했어요. 진짜 씨가 조금 떨렸어요. 그러니까요. 막 뭔가 그러니까 그 억지 부리는 게 너무 싫어요. 너무 싫고 너무 극혐인데 너무 무서워요. 희생자가 자꾸 중간에 문성근 씨가 자꾸 생각. 아 맞아 문성근 씨도 되게 나오죠. 짧게 나왔는데 자꾸 각하께서 이거 나게서 다시 복귀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한동안 이렇게 스크린에서 배제되다가 블랙리스트에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되게 반가웠어요. 근데 참 그런 거 잘하셔요. 그런 배역을. 또 원래 또 배우이기도 하고 정치도 하셨으니까 뭐 여러모로 참 기대가 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 갖고 좀 정치적인 재단만 많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마음껏 하세요. 예, 여러분들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요. 댓글 나세요. 네, 저희도 표현의 자유로서 이야기를 할게요. 네. 자,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네, 87년생 인성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풀잎은 쓰러져도 하늘을 보고 꽃피기는 쉬워도 아름답긴 어려워라. 시대의 새벽길 홀로 걷다가 사랑과 죽음의 자유를 만나 안 강바람 속으로 언 강바람 속으로 무덤도 없이 세찬 눈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 꽃잎처럼 흘러 그대 잘 가라. 그대 눈물 이제 곧 강물 되리니 그대 사랑 이제 곧 노래 되리니 산을 입에 물고 나는 눈물의 작은 새여 뒤돌아보지 말고 그대 잘 가라 라는 시인데 네. 느껴주십시오. 연말에서 지금 연말이자도 안 했고 크리스마스도 안 했고 모르겠다 그냥 가자. 그러자. 원래 영화 채널 좀 보수적으로 와야 됩니다. 높게 가야 됩니다. 아 전혀 생각을 못했네. 아잼스 비긴 어게인 편 2개가 들어있단 말이야. 지금 이날하고 일요일 날. 잠깐만. 뭐야 이거는. 네가 없는 나의 birthday 나 홀로 불러보는 행복할 수 없는 today 네가 없는 오늘 하루는 unhappy birthday tonight ADBC